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완입니다. 우리 이번 주 생활 속 통역을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옥신거리고 결리고 아플 때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한 가지, 다리를 접질려서 아니면 삐어서 그 통증이 이렇게 옥신거리고 결리고 쑤시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부위까지 또 옮겨와서 잠을 잘 수가 없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많죠. 그거를 제가 여러분께 먼저 이야기를 풀어드리고 또 여러분이 한번 바꿔보시면서 또 영어식 사고도 연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시 상황을 먼저 드려볼게요. 어느 날 그냥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목을 삐끗 좀 접질리게 됐어요. 그날 뭐 힐을 신은 것도 아니고 또 굽이 있는 신발을 신은 것도 아니었고 또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쭉 이렇게 욱신거리고 시큰거리면서 좀 화끈거리는 그 통증이 계속 발목에 있다가 이제 옆구리, 오른쪽 옆구리까지 올라오게 된 거죠. 좀 땡기는 듯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을 했고요. 또 걸을 때 보니까 쩔뚝거리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잘 때도 막 아파가지고 파스를 한 일주일 정도 붙였어요. 그랬더니 좀 나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그것도 효과가 없는 거죠. 요즘에는 일어설 때 뭐를 짚지 않거나 땅바닥을 짚지 않거나 아니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일어설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아우 막 한 번 넘어졌는데 막 시큰거려가지고 통증이 여기 와가지고 아이고 잠잘 때도 막 아프고 막 결려가지고 아이고 파스 붙여도 이제 그것도 별로 말도 안 듣고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시간을 좀 드릴게요. 먼저 지금 들었던 메시지를 한국어에서 한국어로 그 글의 흐름을 잡으시면서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요. 아시죠? 한국어 단어를 따와서 영어, 영한사전, 뭐 한영사전을 찾아서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메시지를 최대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쉬운 단어로 정확하게 푸는 거를 해보는 겁니다. 시간 드릴게요. 막상 해보시면은 한국어에서 한국어로 가는 것도 쉽지 않구나를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어 원문이 굉장히 애매하면은 왜 여기서 그래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된다고. 근데 원문이 개떡 같으면요 찰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행간의 의미까지도 잘 잡으시는 노력을 해보시는 건 좋으세요. 첫 번째 문장은 어느 날 좀 걷고 있었는데 발목이 삐끗했다 이거죠. 접질렸다 아니면 삐었다 정도로 잡을 수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바꾸셨나요? 네, one day while I was walking 정도가 좋겠죠. 내가 걷고 있는 그 동작에 있는 동안에 I sprained my ankle 이라고 잡으셨으면 됩니다. 만약에 오른쪽 발목이라고 구체적으로 잡으시면은 one day while I was walking I sprained my right ankle 이라고 하셨으면 되셨어요. 우리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까요? One day while I was walking, I sprained my ankle. 그때 내가 어떤 하이힐, 높은 굽을 신은 것도 아니고 굽이 달린 신발을 신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날, on that day 라고 잡으셨나요? 잘하셨어요. 그래도 완전히 과거 상태 한 시점에서 행동이 끝나버린 게 아니라 상대에게 그 돌아가고 있는 그림을 더 생생하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과거 진행형으로 계속 가셔도 괜찮습니다. On that day, 그날 하이힐을 신고 있지도 않았었어요. I wasn't wearing high heels. On that day, I wasn't wearing high heels. Or 또 굽이 있는 어떤 신발도 신지 않았다니까 shoes with heels 라고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shoes with heels. 만약에 이때 힐이 있는 어떤 것도 신지 않았어요 라고 더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시면 or anything with a heel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내가 뭐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넘어진 것조차도 아니에요 라고 강조를 하실 땐 and I didn't even slip or trip 정도로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And I didn't even slip or trip. 전체 한번 해볼게요. On that day, I wasn't wearing heels or anything with a heel. And I didn't even slip or trip.
잘하셨어요. 그때부터 그러더니만 뭐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그때부터 쭉이라는 과거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얘기가 있죠. Ever since then을 붙여서 유용하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Ever since then 내가 계속 욱신거리고 화끈거리고 시큰하고 이런 우리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 한국어 표현을 영어로 바꾸기에 굉장히 애매할 때가 있죠. 그 뭔가 여러분이 통증을 느낄 때는 아프다, pain, 이 pain도 일단 복수로 쓰일 수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pains가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이렇게 감각이 팍팍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sensation을 쓰셔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때는 라는 관사를 붙이셔서 a tingling sensation 이렇게 뭔가를 톡톡 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욱신 이렇게 쑤시는 듯한 느낌이죠. 아니면 시큰시큰 하든 a tingling sensation and 하고 이렇게 화끈거리는 느낌은 a burning sensation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A tingling and a burning sensation. A tingling and a burning sensation. 뭔가 이렇게 콕콕콕 쑤시는 듯한 때 제 지금 액션을 보시면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I feel pins and needles 라고 말씀을 하셔도 괜찮아요. I feel pins and needles. 이 sensation 대신에 pain을 붙여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두통을 느낄 때, 치통을 느낄 때도 우리가 욱신거림을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심장이 쿵떡쿵떡쿵떡 뛰듯이 그럴 때 a throbbing pain 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I feel a throbbing pain 아니면 이렇게 아주 갑자기 날카로운 느낌으로 통증이 훅 하고 들어올 때는 a sharp pain 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a sharp pain. 이 문장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Ever since then, I have felt a tingling and a burning sensation 이라고 하시든가 Ever since then, I have had a tingling and a burning sensation. 자연스럽게 해볼까요? Ever since then, I have felt a tingling and a burning sensation. 잘하셨어요. 이때 만약에 내 그 발목 안에서 통증을 느끼고 있으면 in my ankle이 더 정확하고요. 만약 발목의 주변으로 나오시죠, 여러분? 돌아가고 그 주변에 around my ankle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전치사 하나로 그 통증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피부 바깥쪽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이 좀 주의를 하셔서 쓰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 통증이 내 오른쪽 옆구리까지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또 옆구리가 뭘까? 분명 옆에 쪽이라고 해서 여러분 사이드가 나오셨죠? 네,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 옆구리, 이 부위를 우리가 다 허리로, 웨이스트로 잡고 갈 수 있을까요? 허리는 여기 이 부분이잖아요. 이 옆구리는 완전한 허리는 아니고 이때 바로 우리가 윗 몸통을 가리키는 torso를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torso. 여러분 왜 우리 고대 석고상 보면 머리 자르기 torso 아시죠? 아픈 거, the pain 올라갔죠. 여기 발목에서부터 이렇게 쭉 goes up. 근데 그게 내 이 상반신까지 올라갔으니까 오른쪽에 to the right side of my torso.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까요? The pain goes up to the right side of my torso. The pain goes up to the right side of my torso. 잘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뭔가 이렇게 옆구리가 땡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느껴지기 시작을 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I have also started to feel 자 여기까지 이제 쭉 느껴왔어요. 그 감각인데 땡기는 감각이잖아요. 뭘까요? 네, 여러분 맞으세요. 그 땡기다 할 때 a pulling sensation 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I have also started to feel a pulling sensation.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I've also started to feel a pulling sensation. I've also started to feel a pulling sensation. 잘하셨어요. 그리고 잘 때도 그런 통증들을 아파요 이건 거죠.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어떻게 바꾸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 그런 통증들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는데요. pains라고 복수를 쓸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말씀드렸던 a tingling sensation, a burning sensation, a pulling sensation 이런 게 다 느껴진다는 거죠. And I even feel those pains
이미 말한 거기 때문에 지나온 those를 받아주시는 게 더 좋으세요. 여러분이 글을 읽으실 때도 앞으로 나올 문장은 this나 these로 받고요. 이미 나왔던 거는 that이나 those로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벌써 저거가 된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even feel those pains. 잘하셨는데요. 이제 이 뒤부터 여러분이 하실 문장이 약간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잘 때도 이 통증들을 느껴서 아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잘 때도를 영어로 또 바꾸면 while I'm sleeping 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지금 이 상태가 없으니까 제가 이거를 또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 때는 어떠한 감각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자는 동안 while I'm sleeping 할 때 그 통증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 아직 감각이 의식이 있는 동안으로 바꾸게 되면은 while I am in bed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while I'm in bed, while I'm in bed 아니면 when I'm in bed, when I am in bed 아니면 when I am lying down in bed when I'm lying down in bed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파스를 붙였더니 좀 나아지는 것 같더니 이게 이제 뭐 별 효과도 없어요. 이 문장이었었죠. 여러분 어떻게 바꾸셨나요?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은 뭐 effect 뭐 이렇게 많이들 가실 텐데요. 많이 하셨던 분은 work 이라는 단어를 잘 잡으셨을 것 같아요. work. 걔가 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pass를 붙이다 할 때 그 pass는 patch로 합니다. patch. 패치가 우리 왜 농사 짓는 그 조그마한 땅떼기를 생각하시면 땅떼기가 진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렇게 붙이는 pass를 patch라고 많이 해요. 이 파스를 이렇게 붙이는 옷을 입는 어떤 행동이 있을 때는 put on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붙이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I worn patches for a week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I worn patches for a week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았죠. 네, 그렇게 같았던 뉘앙스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seem 붙이시면 더 좋고요. like 이것도 같이 덩달아 나와주면은 그 뉘앙스가 잘 맞을 수가 있어요. And it seemed like it was working. And it seemed like it was working 정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이제는 뭐 말도 안 듣고 효과도 없어요. But it doesn't work anymore. But it doesn't work anymore. 한 문장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I even feel those pains when I'm in bed. So I wore patches for a week and it seemed like it was working, but it doesn't work anymore. 잘하셨어요.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까요? I even feel those pains when I'm in bed. So I wore patches for a week and it seemed like it was working, but it doesn't work anymore. 잘하셨어요. 마지막 문장 하나가 남았죠? 이제는 뭐를 이렇게 내가 짚든가 아니면 뭐를 잡든가 아니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일어설 수조차 없습니다 라는 문장이었었어요. 일어설 수조차 없습니다 먼저 해볼까요? I can't even stand up. I can't even get up 하셔도 괜찮습니다. I can't even stand up. 자, 이때부터가 조금 힘든데요. 뭐를 짚지 않고 라고 하면 그걸 이렇게 꽉 붙드는 그림 grab 나오시면 되고요. without grabbing something 으로 하시거나 그거를 의지해서 이렇게 꽉 잡고 놓치지 않으려는 그림이 있다면은 without holding on to something 으로 잡으셔도 괜찮으세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쪽으로 가면 without 어떤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서 other people's 도움 help도 괜찮지만 이때는 assistance가 더 잘 맞습니다. assistance. 여러분 아시죠? 우리 어시 이렇게 하는 거. assistance라는 게 어떤 다른 거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그 의미가 벌써 포함이 돼서 without assistance라고만 말씀을 하셔도 괜찮으세요. 한 문장으로 해볼게요. 뭐를 짚지 않고서 hold on to를 써서 해볼까요? I can't even stand up without holding on to something. 잘하셨어요. 만약에 손을 땅바닥에 짚지 않고라는 그 구체적인 메시지를 살려주시고 싶으면 이렇게 손을 놓는 거 put 나오시죠?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닿는 그림이 있어서 on the floor을 쓰시면 되세요. These days, I can't even stand up without
putting my hands on the floor 이라고 하시면 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를 짚지 않고는 일어설 수 없어요 라고 다 문장을 좀 구체적으로 풀어봤는데요. 가장 편하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는 without supporting myself 이에요. without supporting myself. support, 뭔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뒷받쳐주는 그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어날 때 넘어지지 않게 나를 지탱해주지 않고는 일어설 수가 없다라는 의미로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문장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These days, I can't stand up without supporting myself. 만약에 땅바닥에 짚지 않으면 These days, I can't even stand up without putting my hands on the floor.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 가지 우리가 내가 통증을 느끼는 경우에 아파서 어떤 행동을 또 하는 경우에 그 얘기를 좀 같이 해봤습니다. 문장 한번 반복해서 내용의 흐름을 또 잡으시면서 연습해 보시고요. 녹음하시면은 밑에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